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가 300만 달러를 3번에 걸쳐 북한에 보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내서 줬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70만 달러를 필리핀 마닐라 현장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단추예요. 이거 정리 깔끔하게 해놨네. 첫 번째 김성태가 리호남을 통해서 70만 불을 보냈고 네. 200만 불, 330만 불 이렇게 쭉쭉쭉 해서 300만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만들었네. 자, 리호남은 누구냐? 북한 공작원인데요. 영화 공작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포스터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그 영화 공작이잖아. 네. 여기에 리호남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바로 이성민 씨가 역할한 저분이야. 요 사람이 이제 북한 공작원입니다. 네. 예, 실존 인물이고요. 현재도 존재하고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김성태가 리호남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봉지욱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근거를 몇 가지를 댔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참가자가 적힌 경기도 문건을 봤더니 리호남은 필리핀 마닐라에 가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했죠. 네. 그리고 목격자도 없더라. 당시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리호남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야, 공작원이 그 몰래 가지 마, 이 자식아. 이 봉지우가 이상한 놈이야. 야, 몰래 가지 그걸 뭐 대놓고 가냐, 이 자식아. 봉지우, 네가 임마 입증을 해. 리호남이 필리핀에 안 왔다는 걸 네가 입증해봐. 요렇게까지 우리가 다뤘어요. 네. 예, 요거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갖고 왔는데요. 정리는 깔끔하게 잘 됐나요? 네, 근데 뭐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제가 이거 취재하고 있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제가 리호남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랑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경기도 문건에 없는 건 당연하죠. 설사 왔다 하더라도 공식 문건에 있을 리는 없죠. 공작원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몰래 만나고 갔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그렇게 반박을 한 거죠. 야, 뭐 위조 여건으로 몰래 왔겠지.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제가 그때 그런 반론이 나왔길래 보니까 증거가 없구나 검찰이. 아, 왔다는 증거가 왔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는 증거가 없구나. 왔다는 증거가 없구나 한 건데 검찰의 수사 기록 5만 페이지. 그리고 이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필리핀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뭐 일제 강제징용을 규탄하는 국제 대회를 열었는데 안부수 회장은 그런 대회를 열어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대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신 김모 대표. 그러니까 예.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그렇죠. 행사 사업자. 대행 기획사인데 사실은 이분이 안부수의 그때 당시는 오른팔 최측근이었죠. 안부수의 모든 대북 사업에 함께 있었던 분인데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예를 들면 북한 인사에 대한 초청이나 북한 인사 공항에 들어왔을 때 의전이나 또 입국 동선, 숙소 배정 다 이분이 하신 거고 이분 밑에 있던 직원이 북한 인사 초청된 6명을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감시했다가 하긴 뭐하지만 의전을 한 겁니다. 잠잘 때 빼곤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행사업자가. 근데 문제는 이 김 대표가 수사를 많이 받았어요. 안부수 회장 때문에. 네, 참고인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는 검찰에서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닐라에 그때 리호남 왔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리호남이 어떻게 옵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러고 이제 다음에 또 조사받을 또 그 얘기 리호남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내가 못 봤나? 아, 행사업자가. 내가 모르나?
그래갖고 이제 수행한 직원한테 연락을 해봤죠. 신모 씨한테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계속 같이 있고 그 뒤에 뒷풀이 뭐 술자리에도 같이 있어 그런 일 없었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 안부수 회장은 그때 당시 아태협의 뭐 정모 전무라가 이제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방을 썼단 말이에요. 한방 호텔에서 마닐라 호텔에서 그렇다면 그런 사생활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근데 사생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중요한 사실이기 중요한 때문에. 사실. 왜냐하면 안부수 회장이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한테 줄 때 안부수가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부수는 그 방에 뭐 장시간 밤에 나가 있다거나 새벽에 몰래 나갔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 이 정 전무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부수의 당시 필리핀에서의 동선은 행사업자가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안부수가 어디 딴 데 가서 리오남을 만났다면 그 행사업자는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모를 수도 거죠. 없고 그 내연 관계 여성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 김 대표의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쌍방울 측하고 북한 인사 6명이 비밀 만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필리핀 마닐라 콘레드 호텔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북한 인사들은 호텔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북한 3박 4일 인사들은 동안. 예. 호텔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리오남이 호텔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비밀 만찬 영상을 저희가 입수해서 봤는데 당연히 뭐 리오남은 없고 공장은 리오남은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의 방북에 대해서 언급을 혹시 했을까? 경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저희가 확인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만취돼 있다. 술이 취해 있어요. 북한 인사 6명 그것도 조선 아태일 이종혁 부위원장님은 되게 높은 직급인데 취해 있어요. 낮부터.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예, 뭐 영상 저희 리포트 뉴스타파 오셔서 보시면 되게 황당한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재명의 방북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찰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거 끝나고 밤에 호텔방에서 몰래 마신 거야. 만난 거야. 그렇다면 어디 호텔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닐라 호텔이 굉장히 큰 고급 대형 호텔인데 그냥 뭐 아무 방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스위트룸 2개가 빈 방이 있었대. 자기들이 잡았는데 원래 북한 고위직들을 주려고 그랬는데 북한 고위직들조차도 혼자 못 잡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감시사회잖아요. 2인 1조입니다. 그래갖고 고위부 박철룡 참사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단독 행동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트룸 못 써요. 하고 보니까 거기는 트윈룸을 따로 잡아주고 추가로 스위트룸 2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리오남을 밤에 양주 뭐 김성태가 사온 뭐 조니어크 블루나 양주를 뭐 했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방북 이재명 거의 문재인급으로 대통령급으로 우리가 의전해줄게 뭐 이런 구체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 그럼 원래는 100만 달러를 주게 했는데 제가 행사를 하느라고 30만 달러가 없습니다. 70만 달러만 드릴게요. 김성태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 진술이죠. 김성태 회장의 진술인데 거기에 대해서 쌍방울 뭐 방영철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비슷한 진술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이화영 부지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는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그날 오후에 본 행사할 때 경기도하고 대판 싸움이 납니다. 그 경기도와 누구랑? 안부수의 아태협이랑. 왜냐하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북한 사람들 앉혀놓고 대북 코인 홍보 영상을 틀어요. 안부수가? 네. 자기들의 사업을 따로 한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건데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사업 뭐 이런 걸 북한과 같이 한다? 유엔 제재 100% 위반이에요. 일단은 그 행사 자체는 무슨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도 가셨거든요. 위안부 그 동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국제적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에 대한 규탄하는 행사인데 갑자기 안부수가 쌍방울과 관련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영상을 틀어버렸다. 그게 코인 영상이었다. 대북 코인 영상인데 실질적으로 그 코인이 10억 원 이상 팔렸어요. 팔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그럼 사기잖아요. 네.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 입장에서는 전 딜을 했다고 보는 게 검사와의 딜을 얘기를 왜냐면 안부수 회장이 제 얘기가 아니라 안부수 회장의 딸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검사와 거래를 했다. 검사와 거래를 아빠 곧 나갈 거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안부수 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공개를 했잖아요. 네. 자, 저는 잠깐만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이야기가 너무 좀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안부수가 원래 본 취지의 행사와 전혀 관련 없는 쌍방울에 준비하고 있는 코인 관련 영상을 틀어버렸어.
경기도 협의도 없이. 그러니까 경기도 당연히 그 뚜껑 열리지. 그래서 안부수하고 경기도 측이 싸움이 났어. 네. 그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 당연히 그건 유엔 제재 위반이니까 그렇고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다 퇴장을 해버려요. 아, 경기도와 행사장에서? 그리고 거기 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랑 전직 장관 4명이 있었고 오. 거기에 있던 기자들까지 다 정신 나간 사람이네라고 하고 그게 어디냐?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국정원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 요원 한 명이 가 있었어요. 마닐라에. 국정원 요원 1명, 통일부 직원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바보입니까? 다 그 상황을 봤잖아요. 와. 국정원 보고서에 경기도와 안부수의 갈등이 심각하게 터졌다. 고인 영상 때문에. 라는 것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그럼 낮에 그렇게 싸우고 밤에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공정원을 같이 만나면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이거는 격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김 대표가 검찰에 구체적으로 이호남이 왜 안 왔고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단언컨대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행사업자가 검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검사는 불러서 했으면 조사에 적어야 되잖아요. 네. 이 김 대표의 조서 제가 7개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 김 대표는 말을 했다고 저한테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수행 직원한테 물어보고 뭐 정전무한테 물어보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검사가 물어봤는데 내가 안 왔다고 하니까 왔다고 우기니까 본인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행사업자가 검사 앞에서 단언컨대 리오남은 마닐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싹 뺐다는 거예요? 아니 진술 조서니까 묻고 답하면 적어야 되는데 그 뺐어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없는 채로 돼버린 거고. 근데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보도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텐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라고 하고 3번에 걸쳐서 지금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가장 처음 준 게 70만. 필리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인데 만약에 그게 준 사람인데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설계한 것 자체가 허위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검찰은 줬다라고 하고 법원에서 1심 이화영 1심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까지 했는데 받은 사람이 거기 없었다면 리오남이 없어. 애초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를 협의한 거 맞아? 그거 깨지지. 예, 모든 게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렇죠. 깨지죠. 그리고 뭐 위조 요건 아무리 위조 요건이 있어도 그 당시에 북한과 필리핀 수교가 돼 있지 않아서 비자 발급 공식으로 초청된 6명에 대한 비자 발급이 한 달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비자를 안 줍니다. 일본 정부에서 개입을 해요. 자기들 욕하는 거니까 못하게 비자 내주지 말라고 필리핀 정부에 로비를 하고 압력을 일본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소 회장이 편법을 쓰는 게 필리핀 언론인 협회에 돈 1억 원을 줍니다. 이 북한 인사 6명 북경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비자도 안 나와서 내일 행사인데 진짜 내일 행사인데 비자가 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필리핀 언론인협회 1억 원을 주고 그 필리핀 기자들이 필리핀 외무부에 로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 행사 시작 하루 전날에 비자가 극적으로 발급이 돼요. 6명에 대한 비자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겨우 발급이 됐는데 제 아무리 리오남이 아니라 리오남 할아버지라도 개인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교가 우리는 그냥 필리핀과 수교가 돼 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우린 가잖아요. 근데 수교가 맺어지지 않는 국가는 특히 리오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1954년생 뭐 이렇게 알려질 건데 그럼 지금 70대인데 지금도 활동하시는 베테랑 공작원이고 아시아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돈 받으려고 70만 뭐하러 갑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행사 있기 전에도 중국에서 쌍방울 방응철 회장을 수시로 만났어요. 아, 리오남이? 네. 그 행사는 3박 4일 행사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만날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중국에서 받으면 되지. 중국에서 받는 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리오남의 공작 활동 근거지는 중국, 단둥, 심양, 북경. 그거 안전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서 체포되면 이분은 뭐 그냥 회복 불능인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술 말고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은 우리 봉지욱 기자는 이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거짓이라고 봅니다. 아니, 가능성으로 갑니다. 네.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성 높은 거짓말을 검찰이 했을까?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거를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이재명의 방북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을 만나서 처음에 방북 약속하고 얼마 줄게 300만 달러 줄게 이야기로 구두 계약이 된 게 지금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9년 5월이에요. 2019년 5월에 5월인데 300만 달러 만약에 지금 제가 7월에 70만 달러 줬다 그랬잖아요. 7월에 네. 아까 그게 7월이에요. 7월에 행사가. 그러니까 두 달 뒤죠. 행사 근데 이걸 빼봐요. 빼면 그 다음 돈이 준 게 12월 1일입니다. 네. 12월 1일에 200만 달러가 가요. 12월 1일에 200만 달러가 간 거는 이게 증명이 되나요? 그거는 그냥 그 송명철 부실장이라는 분의 자필 영수증이 있어요. 송명철이 누군데? 조선 그러니까 통전부 소속 북한 사람이에요? 통일전 소속 북한 사람 이 행사에 왔던 분 공식 어. 초청된 분인데 만약에 필리핀에서 준 게 아니면 약속하고 7달 뒤에 줬다는 게 되잖아요. 약 6달 넘어서. 5월에 근데 약속했으니까. 12월 저 상황은 뭐였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11월에 나와요. 그래갖고 도지사직을 잃게 된 상황이었어요. 11월에. 11월에. 네. 그러니까 돈을 주기 한 달 전에 이미 그러니까 사실상 방북은 포기된 상태였거든. 경기도 차원에서도 앞전에 성금이 안 갔으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세상에 7달 6달 뒤에 주면 그걸 누가 그 계약이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지라는 건데 일단은 김성태가 그렇게 스토리를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검찰은 저희가 뭐 뉴스타파 이런 보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검찰이 가장 무서운 거는 김성태와 안부수일 겁니다. 만약에 김성태와 안부수가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난리 나지. 검사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모아놓고 진술을 짜맞춘 정황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보도를 다 했잖아요. 물증과 증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이런 필리핀 마닐라 70만 달러 전달 같은 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 단계 거기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지금 가장 무서운 건 그 수사했던 검사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네, 연수하고 있어요. 가족들. 이거를 수사했던 검사가 박상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지금 미국 연수 중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미국 연수 중이야. 근데 하여튼 그 검사가 주도해서 했을 텐데 미국에 가버리고 나머지를 설거지를 지금 검찰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김성태 안부수가 말을 뒤집는다.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부수 회장이 제가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요? 네, 봉 기자님 때가 되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와. 아니 지금 안부수 아태엽 회장은 밖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다 보석 석방이 됐고 유일하게 못 나온 거는 이화영 부지사는 좀 그것도 검찰이 너무한 게 혐의가 3개인데 3개를 쪼개가지고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혐의 하나당 6개월씩 해서 18개월 구속돼 있다가 1심 유죄까지 나와버리니까 이분은 아예 못 나온 거죠. 지금도 이제 있고. 아니 근데 이게 뭐 검찰이 완전히 그냥 모든 걸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리오남이 왔다는 정황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피고한테 입증을 하라. 안 왔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죠. 있는 거 그냥 보여주는 게 제일 쉽고. 아니 왜냐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재사건 똑같아. 지금 검찰이 저희한테 뭐라면 무죄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야 대장동 그렇고 조우영을 윤석열 주인공에서 봐준 증거를 니네가 내. 이렇게 했다가 며칠 전 저희 2차 공판 때 판사한테 검사가 또 깨졌습니다. 또 혼났어요? 무슨 소리야.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야지. 저 사람들한테 무죄를 입증하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기자님은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북한을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돈을 줬다. 이재명 대신 쌍방울 김성태가 돈을 줬다 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많은 문건 중에서 탈탈 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이원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원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원남이는 군춘, 블라디보스톡, 심양 총영사가 있는 곳으로만 다루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상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 공간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잠입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호남이가 2019년 7월 24일부터 7일까지 마닐라에 열린 아태협에 참석했고 몰래 김성태 안부수를 만나서 70만 달러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US 달러, 미국 달러는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70만 불을 들고 다닌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전혀 증거가 없으니까 범죄자,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생기는 안부수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전문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돈을 대신 내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에 다 나와요. 158명의 우리 국민이 갖고 그 158명 우리 집 참가 인원만 158명입니다. 정부 인원 등 다 해서 아태협 그리고 쌍방울이 다 갔어요. 어떻게 누구 눈을 속입니까? 모든 일정을 관리한 김국근이도 이호남이가 안 왔다 그러고 거기서 이호남이 봤다는 것도 없고 이호남이하고 사진 찍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호남이가 와서 70만 달러를 현찰로 갖고 들어왔대요. 아니 중국 훈춘도 있고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심양도 있는데 이호남이가 당시 나이 64세인데 공작원들이 이렇게 공작하지 않습니다. 자, 국정원장께 묻습니다. 아까 자료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범죄자, 도둑질한 사람의 거짓말을 증거로 세가지고 7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 대가 사전에 줬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유죄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 권한 대행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사건 내용도 모르면서. 자, 원장께 질문합니다. 이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예, 저희 그 국정원 정보 자료에 그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이호남의 동선이 잡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24일, 7월 24일까지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그런 실물 확인만이 아니라 이 제3국에서 리오남은 출입국에 자기 아까 뭐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유저 여건이 아니라 자기 본명 여건 9272 땡땡땡땡땡 사용되는 여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은 필리핀 아닌 또 다른 삼국, 이 삼국은 앞에 삼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삼국에 이호남이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호남이는 절대로 자신들의 공간이 없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훈춘, 심양, 단둥, 북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잠입 탈출이 불가능한 대북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그 소속 이호남이 64세 나이에 무슨 필리핀에 가가지고 70만 불을 받는다는 겁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이호남이가 북한에 상납금 15,000달러도 못 내가지고 위기에 빠진 게 2019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70만 달러를 현찰로 받았는데 어떻게 15,000달러 못 받아가지고 평양으로부터 죽을 지경에 처합니까? 그 기간에 이호남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호남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거의 확실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김우대. 예. 자, 사기범 김성태 범죄자의 전문 진술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증거를 갖고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필리핀에 없었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해당 지금 쟁점으로 해가지고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객관 의무를 가지고 공소 유지에 임하겠습니다. 그렇죠. 객관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장님, 네. 그러면 7월 20일부터 24일에 리오남 제3국
7월 22일부터 24일까지요. 예, 제3국에 있고 또 7월 26일엔 다른 제3국에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었다는 그다음에 말씀이시죠? 7월 24일 날 제3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사용한 여권은 본인 본명 여권이었습니다. 아, 24일에서 26일로 다른 나라로 갈 때 예, 위조 그 여권도 여건이 아닙니다. 예. 있어서 이게 확인된 예, 제가 거군요. 출입국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 출입국 확인을 하셨다는 거군요. 예, 그럼 그 자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예. 따라서 혹시 제출이 안 되면은 뭐 찾아가서 뵙고 예, 연락 받. 열람을 하든지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국정원 원장님께서 2019년 7월 20일에서 24일 리오남은 제3국 다른 데 있었고 24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길에 그의 여건이 출입국 사항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26일은 또 다른 3국에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자료를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위원께 9월 23일 김병기 의원께 추가 설명을 드렸고 10월 28일 이기현 의원과 10월 29일 이성건 간사위원께 26년 1월 6일 이기현 의원께 추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부서에 고위직을 신설해서 전직 검찰 수사관을 임명한 후 쌍방울 사건을 기획감찰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창현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 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 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 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E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감찰부서장의 현직 부장검사가 재기용된 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에 대한 지원을 주도한 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최혁에 이어 후임으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 6부는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의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 이 중 2개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북한 수집 부서에서는 보고서 목록만 제출받아 4월 20일 수원지검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 수집부서는 비밀 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현 부서장은 북한 수집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빈직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기의 결과 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 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그걸 왜 보냈냐고 질책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외하여 수정본을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비서관은 통전부 아태위의 금융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해 부처별 해석이 달라 허점이 있다며 국정원장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부정적 발언을 표출하자 국정원장 대신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3월 8일 수원지법 제11 형사부의 관련 내용 사실 조회에 대해 조태용 당시 원장의 수정 취지를 일부 반영한 답변서를 3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북 송금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첩보와 정보를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은 2023년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등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에 관해 수집된 정보 일체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이전에 작성된 대부분의 문건, 작성된 내부 문건 등을 재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견되었고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 죽이기로 이용된 정치검찰, 조작검찰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박상용의 회유 정황 녹취록과 대북 송금의 허위 조작 정황이 모조리 터져나온 건데요.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력을 없애는 걸 넘어서 실제로 삶을 끝내기 위해 무수히 악행을 저질러온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들이 이제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댓글로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